자, 문제 1번이에요. 100kVA의 단상 변압기 세대를 Y 델타로 접속하고 2차 델타에 한 쌍만 전등 부하를 접속하였을 때 자, 몇 kVA까지 부하를 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우선은 델타 결선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델타 결선이죠. 델타 결선. 자, 이렇게 생긴 델타 결선인데 이렇게 된 거죠. 이때 델타 결선에 한 상에 전등을 지금 이게 전등이라고 보시자고요. 전등 부하를 걸었을 때 그 전등 부하에다가 자, 몇 kVA까지 부하를 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 회로를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자, 지금 자, 여기서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한 상이니까 전등 부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우선은 보시게 되면 임피던스다라고 봤을 때 임피던스를 1로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만약에 100kVA의 용량이 공급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몇 대 몇으로 공급이 됩니까? 2대 1로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50kVA가 공급이 될 것이니 여기는 얼마가 150kVA로 공급받을 수 있겠죠. 왜냐? 보세요. 저항 개념으로만 임피던스 개념으로만 봐도 2대 1이에요. 근데 여기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양은 몇 대 몇으로? 2대 1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100이면 50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등 부하는 얼마의 용량이 150kVA까지 부하를 걸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델타 결선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잘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문제 2번. 200V의 10kVA인 삼상 유도 전등기를 부하 설비로 사용하는 곳이 있다. 자, 이곳에 어느 날 부하 실적이 1일 사용 전력량 60kW, 1일 최대 사용 전력이 8kW, 최대 전류일 때 전류의 값이 30A 있을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1부하율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1번에 1부하율. 1부하율이란 하루 중에 자, 평균 전력이죠. 그 평균 전력에 대한 최대 전력이에요. 그 최대 전력의 백분율 값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용 전력량 kWh라고 하는 게 지금 60입니다. 그러면 자, 이 평균 전력은 60에 대한 24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의거해서 여기는 60에 대한 24가 될 것이고 최대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8kW니까 8에 대한 백분율 값을 해보니 이게 얼마 나와요? 31.25%가 나오더라. 32.25%가 1부하율 값이 된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최대 사용 전력일 때 역률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역률은 지금 유도 전동기니까 코사인 세타는 최대 전력일 때니까 자, 루트 3의 VI의 P가 되겠죠. 그러면 그 P라고 하는 것은 지금 최대 전력일 때니까 8 곱하기 10의 3승일 때시고 자, 루트 3 곱하기 전압 자체는 200V고요. 최대 전력일 때 전류가 30A예요. 30 곱하기 100분율값.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76.98이 나오더라. 76.98%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2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보기 24. 도로 양쪽에 30m 간격으로 지그재그식으로. 자, 지그재그. 가로등을 배열하여 도로의 평균주를 5 룩스를 하고자 한다. 광속을 구하시오. 가로면에서의 조명률은 35%, 감광무상률은 1.4입니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러면 여기서 광속 F를 갖다 물어봤으니까 F는 자, UN에다가 자, EAD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요 A 면적입니다. 면적. 자, 면적인데 요게 두 가지로 갈려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자, 요것처럼 지그재그식이라든가
또는 대칭 양쪽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구하냐? 도로폭에다가 등 간격에다가 요거의 절반을 한다는 얘기예요. 절반 면적 자체가. 그 다음에 한쪽 배열 또는 이제 중앙 배열, 한쪽이 됐든 중앙이 됐든 얘는 하나만 설치하는 거죠. 하나만. 그래서 이때는 이제 도로폭에다가 등 간격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도로가 있으면 자, 가로등 갖다 이렇게 이제 한쪽에만 설치한다는 얘기. 한쪽에만. 또 얘기 잘못 알아가지고 한 개만 설치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이렇게 한쪽이나 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화단 같은 거 만들어 놓고서 자, 가로등을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거죠. 이렇게. 요게 중앙이죠? 이게 중앙으로. 자, 이렇게 배치를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죠. 요때는 도로폭의 등간격을 산출해 준다.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여기가 지그재그 시이니까 자, 바로 폭의 등간격 곱하기 절반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럼 대입을 합니다. 자, U가 지금 조명률이니까 그건 얼마예요? 0.35가 되겠죠? 0.35에다가 자, 등수하나고 그 다음에 조도가 5가 되겠고요. 자, 24에다가 30에다가 절반이죠? 절반. 그 다음에 감각 무상률은 1.3이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를 갖다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놈을 산출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은 6685.7. 그러니까 6685.7을 노면이 나온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자, 그런 거고요. 헷갈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왔을 때 틀리면 진짜 답이 없는 겁니다. 요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자, 그런 문제다. 자, 4번 문제. 다음 같은 특성의 축전지 용량을 구하시오. 축전지 사용 시에 보수율 0.8, 축전지 온도가 5도씨고요. 허용 최저 전압은 90, 셀당 전압 1.06, K1은 1.15, K2는 0.92다. 이렇게 자, 주어졌군요. 그러니까 K1과 K2까지 다 주어졌어요. 그러면 K1은 이제 20분의 10분이니까 자, 바로 30분에 되는 이제 30분에 해당되는 용량을 자, 시간으로 환산한 자, 그런 부분이 되고요. K2는 10분에 관한 자,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제 표가 있을 때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하나를 산출해 줍니다. 그럼 얘가 K1, 즉 20분에 대한 게 K1이고, 그러면 첫 번째는 C1이 되는 거예요. 그럼 L분의 1에 K1의 I1, 요게 1번. 자, 두 번째는 이만큼 되는 이거 전체에서 요걸 빼준 거, 요게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준 게 어떻게 되냐? C2가 되는데 L분의 1에다가 전체 이만큼에 해당이 될 때는 요게 뭐예요? K1의 I1이죠. 그죠? 여기에 K1, I1. 여기서 요 뒤에 거를 빼준다고요. 요거를. 그럼 요만큼에 해당이 되는 게 얘가 뭐냐? K2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전류치가 얼마냐를 봤을 때 전체가 I1이고 밑에 거는 I2니까 요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I1에서 I2를 자, 빼준 값이 되죠. 그래서 K2에 I1-I2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K2에 I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K2에 I2 요거 정리하면은 K2에 I2 마이너스 I1 플러스에다가 자, 요렇게 표현이 되죠? 자, 요거 중에서 원칙은 이제 무슨 값을 큰 값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부분에서는 아예 K1, K2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자, 이거로 들어가는 겁니다. C2로. 아셨죠? 그래서 자, C2에 해당되는 거를 다시 쓰고 자,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 C는 L분의 1에다가 K1,
I1 플러스 K2의 I2 마이너스 I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따라서 L 값은 얘가 주어진 게 얼마가 되느냐. 자, 0.8이 있죠? 그 다음에 K1, I1. 자, K1은 얼마예요? K1 1.15. 자, I1은 70 플러스 K2는 얼마예요? K2는 0.92가 되고요. I2 마이너스 I1이니까 그럼 50에서 얼마를? 70을 이렇게 자 빼주시면 된다. 자, 그러니까 4번을 단출하면 77.63이 나옵니다. 77.63에 암페 아원. 자, 이렇게 산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아셨죠? 네, 그거 꼭 자, 정리를 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산출을 할 수가 있다. 77.63이다. 5번 문제예요. 5번에 이제 계약 전력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전기 사용 요금을 지금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계약 전력이 지금 3000kW인 자가용 설비 수용가가 있습니다. 1개월간의 사용 전력량이 540MWh고 1개월간의 무효 전력량이 350MW예요. 기본 요금이 지금 kWh당 4,045원이고요. 전력량의 요금이 kWh당 51원입니다. 1개월간의 사용 전기 요금을 구하쇼라고 했어요. 우선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첫 번째, 기본 요금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본 요금은 3000kW예요. 그러면 기본 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3000kW에다가 곱하기 4045원을 곱해보게 되면 기본 요금이 나오겠죠. 계약 전력은 3000kW이고 기본 요금은 kWh당 4045원이니까 얼마나 나오냐라고 봤더니 1213만 5천원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5천원이. 기본 요금이요. 두 번째, 자 여기서 구해야 될 수 있는 게 있죠. 사용 전력량이 있고 전력량의 요금이 있을 때, 자 사용량 요금이 있겠죠. 우리가 사용량 요금이 있을 겁니다. 그 사용량 요금은 540MWh인데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전력량의 요금은 kWh당 자 얼마였어요? 51원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10에 3승이 돼야 될 것이고 곱하기 51원을 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나오냐? 2,754만 원이 나오더라 이거야. 4만 원이. 2,754만 원이 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본 요금과 사용량의 요금을 구해 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조건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이걸 다 더하면 이게 자 사용 전기 요금이 나오는데 여기 조건을 한번 보시자고요.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은 시간대에 관계없이 역률 90%에 미달하는 경우, 자 미달하는 역률 60%까지 매 1%당 기본 요금의 0.2%예요. 그럼 0.002가 돼야 되겠죠. 자, 2%니까 추가하고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95%까지 초과하는 매 1%당 기본 요금의 0.2%를 감액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역률을 알아봐야 돼요. 역률.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유효의 자승 플러스 무효의 자승의 제곱근에 대한 유효니까 이게 역률이 지금 몇 프로인지 알아야 될 거란 얘기죠. 자, 그러면 얼마예요? 지금 유효는 540이에요. 540이고 메가니까 이렇게 보시자고요. 여기도 540의 자승 플러스 무효에 대한 값은 350의 자승의 제곱근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률을 구해 보니까 역률이 얼마나 나오냐? 83.92%가 나오더라 이거야. 83.92%라고 하는 것은 90%에 미달되겠죠. 그럼 얼마만큼 미달이 됐냐라고 봤더니 90 마이너스에 83.92가 됩니다. 그러면
그 역률 미달분이 6.08%가 돼요. 6.08%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여기다 좀 볼까요? 자, 이제 네 번째. 역률 미달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60%까지 1%당 기본요금의 0.02%를 추가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0.0이니까 우리가 7%라고 우리가 가정해서 보게 되면 7% 곱하기 0.002가 되겠죠. 곱하기 기본요금은 얼마요? 지금 3000kW 곱하기 4045원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기를 눌러보게 되면 이게 얼마 나오냐? 16만 9,890원이 납니다. 16만 8,980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전체 전기 사용요금은 이렇게 되겠죠. 고로 사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1,213만 5천원 플러스 사용량의 요금 2,754만 원 플러스 역률 미달분에 관한 요금 16만 8,980원을 더해 보니까 이게 얼마 나오냐면 3,984만 4,890원이 나오더라. 4,890원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용 전기 요금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기본 요금과 사용 양의 요금만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구하면 되겠지만 역률에 따른 요금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역률까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5번 문제, 우리가 5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나온 문제죠? 전기 요금을 구하는 문제는요. 자, 6번이에요. 절연저항 측정에 대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절연저항이다라고 한 게 뭘까? 우리가 절연저항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위가 메가옴이 될 것이고 이 절연저항은 어디서? 저압 영역에서 측정하는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절연저항은 뭘 가지고? ELV, 엑스트라 로우 볼티지, 특별 저압을 가지고 합니다. 그럼 특별 저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류는 50V 이하, 자, 직류는 120V 이하의 인체의 무해한 전압을 특별 저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때 1번 사용 전압이 저압인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누설 전류를 몇 mA를 유지해야 됩니까? 누설 전류를 몇 mA를 유지해야 돼요? 1mA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때 그 최대 공급 전류에 얼마를 넘지 않도록 2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우리가 설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mA가 돼야 될 것이고, 자, 다음 같은 전로의 최소 절연 저항 값을 다음 표에 쓰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전을 고려해서 SLV, 우리가 보호를 고려해서 PLV일 때 절연 저항은 얼마가 됩니까? 0.5메가옴이 되고요. 0.5메가옴이 되고, 자, FLV 어떤 기능적인 것을 고려할 때, 그다음에 사용 전압이 500V 이하일 때는 절연 저항이 1메가옴이다. 500V를 초과할 때도 절연 저항이 1메가옴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절연 저항에 관련된 규정이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앞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자, 7번 문제 볼게요. 단상변압기 병렬운전 조건을 4가지만 쓰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단상변압기 병렬운전 조건입니다. 그럼 병렬운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극성이 같아야 된다. 이 극성은 이제 감극성이죠. 네, 우리는 감극성을 사용합니다. 감극성, 극성이 같아야 된다. 자, 대문자 UV, 그럼 소문자 U, 소문자 V.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감극성이죠. 감극성. 그 다음
정적 전압 권수비 같아야 된다. 세 번째가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네 번째 내부 저항과 누설 리액션비가 같을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극성이 일체해야 되는데 극성이 달라지면 뭐냐? 큰 순환 전류가 흘러서 권선이 소선이 된다는 거예요. 순환 전류에 의해서. 정적 전압이 같아야 되는데 얘가 달라지면 마찬가지로 순환 전류에 의한 권선이 가열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같아야 되는데 얘가 달라지면 뭐예요? 부하 분담이 달라집니다. 분담 용량이 달라진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분담 용량이죠. 분담 용량은 자, 누설 임피던스의 역수에다가 그 다음에 정격 용량은 B라는 거죠. 그래서 분담 용량이라는 것은 누설 임피던스의 반비례하기 때문에 저게 달라지면 부하 분담에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하 분담에 바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 저항과 누설 리액션이 같아야 되는데 얘가 달라지면은 자, 바로 동선이 커진다는 거예요. 동선이. 자, 그러기 때문에 병렬 조건 4가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재 보면 요게 달라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정리해 놨어요. 근데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8번이에요. 자, 과도적인 과전압을 제한하고 서지 전류를 분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서지 보호 장치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서지 보호 장치예요. 서지 보호 장치인데 기능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능에 따라 3가지로 분류를 해보게 되면 전압 스위치형 서지 보호 장치가 있고요. 전압 제한형 서지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형 서지 보호 장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여러분들이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구조에 따라 2가지로 분류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구조에 따라서 원포트라고 하는 것은 단자가 2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자가 2개인 단자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원포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서지 보호 장치가 있다면 2개의 단자가 이렇게 있는 부분을 우리는 이걸 서지 보호 장치 원포트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투포트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자가 몇 개요? 4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4개의 단자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자, 투포트. 그래서 포트라고 하는 것은 단자, 자,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의 한 세트를 포트라고요. 포트. 그래서 원포트니까 단자가 2개, 투포트니까 단자가 당연히 4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압 스위치형 서지 보호 장치와 전압 제한형 서지 보호 장치, 복합형 서지 보호 장치가 뭐냐? 자, 한번 볼게요. 서지라고 하는 것은 충격파죠. 이상 전압이 될 겁니다. 그 서지가 없을 때 임피던스가 높은 상태이고 전압 서지가 있을 때는 임피던스가 급격히 낮아지는 기능을 가진 자, 서지 보호 장치를 전압 스위치형 서지 보호 장치라고 하고요. 서지가 없을 때는 임피던스가 높은 상태이고 서지 전류와 전압이 상승하면 임피던스가 연속적으로 감속하는 기능을 가진 서지 보호 장치를 전압 제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형은 자, 전압 제한형 소자와 전압 스위치형 소자를 모두 갖는 서지 보호 장치를 복합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세요. 기능에 따라서는 전압 스위치형, 그 다음에 전압 제한형, 그 다음에 그게 2개가 포함이 된 복합형이 있다. 이해되시겠죠? 문제 9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개교형 변류기가 지금 있어요. CT가 결선되어 있을 때 전류계 A3에 자, 지시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는 감극성을 지금 따라가고 있죠. 변압기 자체가, 변성기 자체가. 그러면 전류는 여기서는 자, 메인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서는 I1의 전류가 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전류가 자, 3상에선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자, I2의 전류는 A2의 전류계 쪽으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A3의 여기 A3의 전류의 지시값은 A3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I1-의 I2의 값이다. 그러면 평형 3상이라 봤을 때 부하 전류가 다 같기 때문에 이게 I1이고 자, 크기는 갖고 이상이 120도 차이가 나겠죠. 이게 I2고 크기는 갖고 이상이 120도 차이가 나니까 이게 I3라고 한다면 자, 전류계 3의 지시값은 I1에서 자, 요게 되겠죠. 마이너스의 I2가 되는 거니까 이때 벡터적인 합이 요게 될 겁니다. 이 전류가 지금
A3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크기를 구해보게 되면 여기는 얼마? 180도, 120도, 60도. 그럼 여기는 30도가 될 것이고 이때 수직 성분을 그어보게 되면 여기서 이 크기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크기 I1의 코사인 30도가 될 것이고 곱하기 몇 배? 2배 하면 될 겁니다. 그럼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 자, 이 약분이 돼서 몇 배가 돼요? 자, 루트 3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A3의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I1, I2, I3가 다 뭐와 같기 때문에 I와 같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른다? 원 부하 전류의 루트 3배만큼의 전류가 흐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변류계에 관련된 문제를 저희가 풀어봤어요. 자, 문제 10번입니다. 자, 그림은 인입변대에 22.9kV에 수전 설비를 설치하여 380V, 220V, 성가는 380, 자, 상은 220V가 될 거예요. 220V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보니까 여기가 지금 한전솔로에서 투투나인이 들어오고요. 인터럽터 스위치가 있고 파워 퓨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레기가 있고 자, 여기에는 MOF가 있겠죠. 그 MOF를 쭉 따라와 보니까 최대 수요 전력 양계와 그 다음에 무효 전력 양계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가 있고요. 거기에 그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자, COS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제 1번. DM 및 VAR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DM은 최대 수요 전력 양계를 의미하고 VAR은 무효 전력 양계를 의미하겠죠. 자, 도면에 사용된 피레기의 수량은 몇 개이며 전격 전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229이고 피레기는 지금 얼마예요? 3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 18kV 공칭 전압이 여기에도 18kV라고 되어 있잖아요. 피레기의 전격 전압이 18kV가 돼야 되겠죠. 왜? 전압이 229이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배전이기 때문에 18kV가 되겠죠. 송전이면 21kV가 될 것인데 배전 솔로이기 때문에 18kV. 자, 피레기는 몇 대? 3대가 필요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2.9kV Y계통에 사용하는 것은 주로 어떤 케이블로 사용됩니까? CNCVW 수밀형을 사용한다든지 TR, CNCVW 트리 억제형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두 가지. 자, 주어진 도면을 단선도를 그리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단선도를 그려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자, 이제 한전솔로가 있어요. 229 22.9kV이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인터럽터 스위치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그 인터럽터 스위치는 25kV에 자, 500A의 자, 전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파워 퓨즈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파워 퓨즈를 우리가 설치를 한 거죠. 얼마? 25.8kV에 200A짜리를 설치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파워 퓨즈와 요 사이에 MOF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가 있고요. 자, 파워 퓨즈와 MOF 사이에 피레기가 존재하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돼서 피레기가 있다. 이때는 18kV의 전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 뭐가 있어요? MOF에는 이렇게 해서 보니까 최대 수요 전력 양계와 그 다음에 무효 전력 양계가 연결이 되어 있고 자, 그 밑에 이제 COS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COS가 존재하는데 그 COS는 25.8kV 100A 짜리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변압기가 3대가 존재하겠죠. 변압기가 이렇게 3대가 존재한다. 그러면 무슨 결선이에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연결이 된 여기는 델타 결선이 될 것이고 2차 측은 당연히 Y 결선이 되겠죠. Y 결선 3상 4선식이기 때문에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암에 접지를 해야 될 것이고 중성선에 접지를 또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 여기 4번 주어진 도면에 대한 단선도를 그려봤습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그려보시면 충분히 다 그리실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문제 10번이었어요. 자, 문제 11번. 어느 수용가가 당초 역률 80%로 100kW의 부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세로 역률 60%에 70kW의 부하를 증가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자, 이때 컵베이스로 합성 역률 90%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용량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콘덴서 용량이 QC는 P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의 탄젠트 세타 2로 구해 보시면 되겠죠. 이때 그러면 우리가 유효 전력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유효 전력은 우선은 100kW짜리 플러스 70kW짜리가 있어서 170kW가 유효 전력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은 우선은 100kW 곱하기 역률이 0.8에 대한 0.6일 것이고 플러스 자 70kW에 역률이 60%죠. 0.6에 대한 0.8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냐? 168.33이 되겠죠. 168.33 자, 킬로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유효 전력은 170kW가 될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개선 전 역률을 구해야 되잖아요. 합성 역률을.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유효 170의 자승 플러스 무효 168.33의 자승의 제곱근을 자 170으로 나눠 보니까 이게 얼마나 나오냐면 0.71가 나와요. 0.71가. 그러면 개선전 역률은 0.71에 1-0.71의 제곱의 제곱근으로 구할 것이고 마이너스에 자 90%로 계산을 시킨다 했기 때문에 0.9에 대한 1-0.9의 자승의 제곱근으로서 구하실 수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보니까 얼마가 되냐? 86.28 6.28 kV 암표의 자 콘덴서 용량이 필요하더라.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11번 문제. 자, 12번 문제 봅니다. 시건수 문제인데 다음은 어느 계전기별의 논리식이다. 논리식을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에서 A, B, C는 입력이고 X는 출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not, and, or, gate만 사용하여 논리로 표현하시오. 그러니까 그대로 그리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그려볼까요? 첫 번째 걸. 일단 A의 바죠? A의 바니까 이게 not입니다. not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and예요. 자, 이 입력이죠, 이 입력. 자, 이 입력으로 이렇게 and 자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죠? 입력 2개 출력 하나, 입력 2개 출력 하나 요 뜻이에요. 그 다음에 C. 자, C는 이제 오어 게이트입니다. 자, C는 오어 게이트니까 이렇게 해서 X. 자, 이렇게 그리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음일의 논리 회로를 낸드 게이트만을 최소로 사용한 회로로 자, 표현을 하시오. 낸드로만 표현을 해주란 얘기예요. 낸드로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자, 바로 뭐냐면 자, 이렇게 낫이 있잖아요. 나트를 갖다가 나트를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 입력 낸드 게이트로 그릴 수가 있다. 이 입력으로. 그럼 여기가 A라고 칩시다. 그럼 출력은 어떻게 돼요? A 바가 되는 거죠. 여기 A 잡고 A 잡습니다. A. 그럼 결과 A죠? 그럼 출력은 뭐예요? A 바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 낫을 갖다가 이렇게 이 입력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아셨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기억날 거예요. 시퀀스에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바로 요거죠. 드 모르간의 법칙이에요. 드 모르간의 법칙.
자, x가 a 플러스 b의 전체 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a바 도트 b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x는 a 플러스 b의 전체 반은 a바 b바다. 자, 그럼 여기서 요거를 살짝 한번 바꿔봅니다. 그러면 여기다 발을 하고 여기다도 자, 똑같이 자, 발을 한번 해본다라는 얘기죠. 자, 요걸 갖다가 자, 표현했을 때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x반은 a 플러스 b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x가 a 플러스 b의 전체 반은 x반은 이렇게 a 플러스 b로 자,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발을 하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발을 하게 되면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a바의 바에다가 플러스 b바의 반인가 a 플러스 뭐가 나온다? 자, b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는 얘기예요. 요 놈을. 자, a의 바죠. a 바, 나트. b 바. 자, b 바, 나트. 그 다음에 and의 전체 뭐예요? 전체 바. 그죠? 요거잖아. 전체 바. 얘가 뭐랑 같다고요? 이거랑 같네, 이거랑.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같은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5어잖아요. 그 5어를 갖다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네, 이런 형태로.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이제 다시 한번 표현하게 되면 자, 얘를 갖다 어떻게 그렸어요? A에다가 나트, 자, B에다가 나트, 그 다음에 이거는 낸드 게이트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요 낫을 갖다가 뭐로 바꾸면 저기 있는 요거로 바꾸면 이 입력 낸드 게이트로 바꾸면 전부 다 뭐예요? 낸드가 되는 거죠. 낸드가. 아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5어를 갖다가 어떤 형태, 이런 형태로 바꿔주려면 얘를 낸드로 바꿀 수가 있겠구나라는 얘기죠. 요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와. 그러니까 5어가 요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놈을 갖다 그냥 놔두면 요 앞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낸드 게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놈을 갖다가 여기다가 대면은 요게 낸드 게이트잖아.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요 놈을 갖다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자, 이 입력으로 자, 낸드로 이렇게 그리면 자,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자, 그리면요, 이제. 자, 그러면 A에다가 요거는 이 입력으로 바꿔준다는 얘기, 이렇게 낸드 게이트로. 그 다음에 자, B는 그냥 가고, 요게 낸드 게이트 되고, 그쵸? 요거 C 있죠? 자, 여기 이 입력, 자, 낸드 게이트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자, 낸드 게이트고, 자, 그리고 나서 X다 이 얘기죠. 그럼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된 놈을 갖다가 자, 뭐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5어를 쓸 수 있다, 요 얘기거든요. 5어를 쓸 수 있다. 똑같은 거예요, 얘하고. 그러니까 자, 요게 바로 자, 2번에 관련된 자, 그런 답이다. 자, 이 드모르간의 원리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자, 요거를 그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 나왔을 때는 머릿속에 딱 생각해야 돼. 아하, 5어 게이트를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고, 5어 게이트를. 그 다음에 낫을 갖다가 이렇게 이입력 낸드 게이트로 바꿀 수 있다. 자, 그 두 가지를 따르면 요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자, 이게 12번에 관련된 자, 그런 내용이죠. 자, 정리하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지상 10m에 있는 300세제곱미터의 저수조에 양수하는데 45kW 전동기를 사용할 경우에 물을 가득 채운 데 소요되는 시간 분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효율은 85%, K는 1점이다. 자, 그러면 이 양수에 관련된 전동기 용량은 P는 자, 효율에다가 9.8 QHK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효율에다가 0.163, 자, QHK, 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0.163과 같은 것이 바로 뭐냐? 6.12 효율에다가 그 다음에 QHK다. 자, 다 요거는 킬로와트가 나오는 거예요. 킬로와트가. 그런데 요거는 양수량인데요. 양수량, 토출량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초당이에요, 초당. 근데 요거는 이제, 자, 뭐다? 분당이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9.8을 갖다가 60으로 나누면 뭐가 나와요? 0.63 나오는 거예요. 1초를 갖다 분호 바꾸면 1초는 60분의 1분이니까. 그럼 얘가 약 0.163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약분하면 얘가 뭐가 나온다? 6.12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0.163 수치하고 6.12분의 1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쓰냐면 일반 전기에서는 이걸 많이 쓰지만 소방에서는 이거를 훨씬 더 많이 써요. 소방에서는. 자, 소방은 다 이거 씁니다. 0.163을 많이 쓴다. 전기 쪽에 9.8 쓰고. 그러면 여기서 분당이니까 분당모가 쓰니까 이거보다는 요걸 갖다 쓰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겠죠. 우리가. 자, 이타 효율이고 H는 이제 양정이고요. 높이입니다. 그 다음에 K는 전달계수라고 해요. 여유계수. 여기선 여유계수인데 보통 전달계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수식 가지고 이제 정리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본 게 시가 물었단 말이에요. 분을 갖다 물었다, 분. 요 분이 요 밑으로 가서 요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분. 그죠? 요거하고 여기 있는 P랑 자리를 바꿔주면 분값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자, 분은 효율 곱하기 P 그 다음에 0.163 자, 그리고 세제곱에다가 HK다. 자,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소점 관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조금씩 틀려도 풀이 과정에 적어놓으면 다 정답 처리하니까 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값은 얼마냐? 85%니까 0.85에다가 자, P값은 좀 주어진 게 얼마야? 45가 주어졌고요. 0.163에다가 그 다음에 세제곱이 얼마냐? 300이 되고요. 자, 여기에 H가 지금 얼마냐? H가 바로 10이 되는 것이고 전달계수는 1.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3번을 산출해 주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자, 답을 한번 확인을 해 볼 거예요. 15.38분이 나옵니다. 15.38분 이렇게. 자, 이거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처럼 6.11 쓰셔도 자,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6.1 쓰려면은 얘를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6.12가 이렇게 자, 들어가겠죠. 차이가. 아셨죠? 이거 설명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0.163을 쓰든지 6.1을 쓰든지 상관이 없다. 9.8 써도 상관이 없다. 근데 9.8 쓰게 되면은 초가 나오니까 그 초를 갖다가 다시 60으로 나눠야 분이 나오겠죠. 자, 그런 이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외워놓는 게 훨씬 더 편할 수가 자, 있다는 거예요. 활용도에 따라서. 자, 13번은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소수점은 약간 틀려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다 통용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14번 시퀀스 문제네요. 아래 그림 같은 시퀀스를 보고 논리로 타임 차트 그리시오. 다음 PBS1, PBS2, PBS3는 푸시 버튼 스위치, X1, X2는 릴레이, L1, L2는 출력 램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 차트와 논리배를 갖다 그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선은 여기서 그림상에 봤을 때 요 X1과 X2 접점은 이거는 뭐냐? 바로 자기 유지에 관련된 그 접점이죠. 그 다음에 X2 B접점하고 X1 B접점은 자, 이거는 인터록에 관련된 자, 그런 접점이에요. 인터록. 자, 인터록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적혀 있는 X1, X2
자, 이 값이 동시에 작동될 수 없도록 서로 잠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L1, L2가 동시에 점등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인터록이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봐봐요. 자, 여기서 얘를 갖다 먼저 눌렀어요. 그럼 쭉 내려가서 X1 여자되고 램프가 점등이 되고요. 그 다음 요게 자기유지가 되죠. 손을 떼도 이렇게 회로가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X1이 자기유지 됐으니까 요게 떨어지죠. 여자 됐으니까. 자, 요 상태 요거 눌러도 얘가 끊어졌기 때문에 램프 L2는 점등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유지하다가 요걸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자,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요걸 누르면 이제 얘 돌아왔으니까 X2가 여자, L2가 점등, 자기유지, 손때도 자기유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인트록에서 열리니까 자, 이걸 눌러도 요거는 X1 여자 되지 않고 L1 점등되지 않는다. 인트록이다. 자,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논리회로 갖다 그리려면은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자, 그렇죠. 출력식이 나와야 돼. 출력식이 나와야 돼. 그러면 X1이나 L1이나 똑같으니까 자, PBS3의 바가 하나 있고요. 그렇죠? 자, 요거가 자, 덩어리가 이제 직렬로 표현됩니다. PBS1 플러스 X1. 자, 그렇죠? 요거에다가 X2의 바. 그 다음에 X2하고 L2.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PBS3 바에다가 요거 들어가겠죠, 이제? 자, PBS2 플러스 X2에다가 그 다음에 X1의 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X1, X2에다가 자, 대입을 하면 된다. 한번 그려보죠, 뭐. 그러니까 얘부터 먼저 해야 되겠군요. 요거부터. 자, 그러면 PBS1. 자, 스위치가 있고, 그죠? 들어가고. 그 다음에 X1은 뭐 출력인 동시에 얘는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어쨌든 간에, 자, 플러스니까, 요렇게 O 형태로 하나가 되겠죠? 플러스니까 하나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선 얘는 돌아야 되겠죠? 이렇게 돕니다. 자, 그리고 PBS3가요. 자, PBS3가. 자, 낫이 되겠죠, 낫. 자, 요거 하고, 그죠? 요거 하고, 이렇게 하나가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X2에, 자, 비접전이 하나 오겠죠? X2의 비접전. 이렇게 하나, 자, 그려놓고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엔드로 해놓고, 자, 여기를 X1 잡고 L1 이렇게, 자, 표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 형식은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PBS, 자, 2. 요거에, 자, 5호 게이트가 하나 이렇게, 자, 돌아갈 테고. 그죠? 요거 하나 가고요. 그 다음에 요 형태 되고, X2고 L2. 자, 이런 식으로, 자,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1에서 나트 거쳐가지고, 어쨌든 간에 여기로 하나 가고, 그죠? 그 다음에 X2에서 나트 거쳐가지고 자, 여기를 하나 간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다시 자, 뒤로 이렇게 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다시 이렇게 자, 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자가 겹쳐버리네요. X2 여기는 X1. 자, 이렇게 그림을 자, 그려주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다시 보면 PBS1에 X1, 그죠? PBS1 플러스 X1에다가 PBS3의 바에다가 요거는 X2의 바, 그죠? 그럼 X1이 L1이 되고, 그 다음 이 부분 PBS2 플러스에다가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X2, 자, 에다가 PBS3 바에다가 X1 바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얘를 딱 기준 잡았을 때 얘를 접으면 겹치는 그런 대칭 형태로 이제 그림이 나오겠네요. 그죠? 요게 논리 회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퀀스 회를 갖다 보고 타임 차트를 완성하랍니다. 타임 차트를. 자, 타임 차트 완성해 볼게요. PBS3는 정지 버튼. 그러면
자, 먼저 여기부터 자, 시간대가 PBS1을 먼저 눌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BS1을 또 누르면 L1이 점등이 되죠. L1이 쭉 점등됩니다. 자, 이거 눌러도 상관이 없어요. 인톡 때문에. 자, 그리고서 정지 버튼 누를 때까지 이렇게 L1은 여기까지 오겠죠. 자, 그 다음에 PBS2를 눌렀어요. 자, 2를 갖다 누르게 되면 이때는 L2가 점등이 되고 여기서 이거 눌러도 의미 없죠? 정지 버튼 누르기 전까지는 출력이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타임 차트를 자, 그리시면 됩니다. 뭐 별거 없죠? 이 부분은. 이 회로는 논리회로 그리는 게 일이에요. 타임 차트보다도 논리회로가. 자, 이렇게 해서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퀀스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시면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퀀스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15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5번. 자가용 전기 설비의 수변전 설비의 단선도 일부이다. 과절 계정과 관련된 단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보니까 케이블 헤드가 있고요. 보아 계팩이 LBS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워 퓨즈가 있고요. 변압기가 이렇게 존재해요. 지금 500kVA짜리 삼성 변압기가 3대가 지금 있는 거죠. 1차 측은 투토나인, 2차 측은 선은 380, 상은 220이에요. 계정기 타입은 유도 원판형이고요. 동작 특성은 자, 우리가 한시 특성으로서 반한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탭의 범위는 1시간 3에서 9A이고 그때 탭은 자, 3, 4, 5, 6, 7, 8, 9에 있어요. 레버는 1에서 10단계까지 레버가 존재하고요. 개교용 변류기의 전격은 지금 주어진 거죠. 이때 OCR의 한시 탭을 선정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OCR의 한시 탭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최대 부하 전류를 하나 구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1.25니까. 그 다음에 자, 거기에 CTB를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자, 뭐 하면 됩니까? 탭에 대한 전류, 2차 전류 CT2의 전류 값을 구해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OCR이 되겠죠, OCR. 자, 이 OCR에 전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하 전류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첫 번째, 부하 전류. I는 킬로볼트 암페어니까 루트 3의 V에 P로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루트 3이고 선로는 1차 측이니 229이 되겠죠. 22,900이 될 것이고 용량은요 500kV 암페어짜리 몇 대? 3대가 존재하더라.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부하 전류 값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 CT는 최대 부하의 125% 곱하기 1.25를 해야 되겠죠. 1.25를 해봤더니 이게 얼마나 나오냐? 47.27이 나옵니다. 47.27 암페어가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의해서 자, 여기 CTB는 얼마짜리가 됩니까? 50대 5짜리를 선정을 해서 자, CT 2차 측에 전류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는 자, 그 전류의 CTB분의 1로 구하는 거니까 자, CTB는 50대 5짜리라고 하는 거 알았고 자, 다시 문제를 볼게요. 자, 변압기의 정격 전류는 1.5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제 그 정격 전류 1.5니까 루트 3 곱하기 22,900 곱하기 500 곱하기 3 곱하기 10의 3에 대한 1.5배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게 지금 이 전류가 될 것이고 CTB는 50대 5니까 50에 대한 5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류값을 구해보니 이게 얼마나 나옵니까? 5.67 암페어가 나오더라. 5.67 암페어가. 그래서 OCR의 한시 전류가 지금 5.67인데 그 한시 전류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탭 범위를 보는 거죠. 그럼 얼마짜리 선정을 해야 돼요? 자, 6A짜리. 자, 그 6A짜리 6의 탭을 선정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선은 1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1번 문제.
순서를 잘 보시면 돼요.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가요. 자, 그 다음 2번. OCR에 순시 탭을 선정하시오라고 했어. 순시 탭. 그러면 순시 탭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정정 기준은 변압기 1차 측 단락 사구에 동작하고 변압기 2차 측 단락 사구 및 자, 여자 조립 전류에는 동작하지 않도록 자, 변압기 2차 삼성 단락 전류가 150% 세팅을 했고요. 자, 변압기 2차 삼성 단락 전류는 287A래.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변압기 1차 측의 전류를 구해야 돼요. 변압기의 1차 측의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보시게 되면 1차 측의 전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1차 측의 전류는 자, 권수비에 의해서 I1에 대한 I2인데 그 1차 측의 전류는 권수비를 I2로 나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I2 값이 지금 얼마예요? 2087A가 될 것이고 자, 권수비는 지금 얼마예요? 22,000. 자, 권수비 A는 E2에 대한 E1이니까 여기는 22,900이 될 것이고 여기는 380이 되겠죠. 성간전압을 기준으로. 그러면 분의 1이니 22,900을 380으로 나눠보시게 되면 1차 측의 단락 전류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2차 측의 삼성 단락 전류에 150%를 세팅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곱하기 1.5를 해보시면 자, 1차 측의 전류가 나올 것이고 그 1차 측의 전류가 499.98A가 됐어요. 499.98A가 됐다. 자, 이걸 가지고 자, OCR의 순시 탭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CTB가 지금 얼마? 50대 5짜리였죠. 그러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1차 전류에 대한 I2는 자, 곱하기 CTB분의 1이니 499.98 곱하기 50대 5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50A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순시 탭일 때는 50A가 됐고 한시 탭일 때는 6A가 됐어요. 6A가. 자, 유도 원판형 계전계 레벨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여기 자, 레벨의 의미는 1에서 10단계가 있는데 우선은 반환시의 특성입니다. 반환시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동작 전류가 있고 시간이 있을 텐데 반환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때 동작 전류가 지금 여기는 6A의 한시 특성일 때는 순시 특성일 때는 50A가 된 거였죠. 그렇죠? 그러면 그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을 텐데 1레벨부터 10레벨까지 자, 그 레벨에 따라서 자,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동작 시간이 달라지겠죠. 동작 시간이. 그래서 그 유도 원판형의 계전기의 레벨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과전류 계전기의 동작 시간이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동작 시간이 레벨에 따라서. 그래서 과전류 계전기의 동작 시간을 의미한다. 자, 과전류 계전기의 동작 특성 중 반환시 특성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반환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작 전류와 동작 시간이 반비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자, 반한시성 계전기의 의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15번 문제를 풀어봤어요.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에 너무 여러분들이 이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OCR, CTB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6번이에요. 단상변압기 2차 측 탭 전압 105V 단자에 1옴의 저항을 접속하고 그러면 변압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단상변압기가 자,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봐볼게요. 두 단자가 있는데 그 두 단자에 105V의 지금 단자에 1옴의 저항을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되겠죠? 자, 접속하고 1차 측에 1A의 전류가 흘렀을 때 1차 측의 단자 전압이 얼마였냐면 이때 900V의 전압이 걸렸어요.
이때 1차 측의 탭 전압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1차 측의 탭이 900이 아니죠. 105V의 단자에 1옴의 저항을 연결했더니 900V가 걸리더라 이거야. 그때 1차 측의 탭 전압. 그러면 권수비 A는 V2에 대한 V1이니 V1은 권수비 A에 대한 V2를 구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V2는 우선은 105V가 될 것이고 권수비를 구해야 될 거란 얘기죠. 그럼 권수비는 어디서 구해야 돼? 라고 봤더니 자 여기에도 자 저항 성분이 있을 거란 얘기죠. R1. 그러면 우리가 권수비 A는 V2에 대한 V1이고 E2에 대한 E1이며 I1에 대한 I2로 구할 수 있겠죠. 또는 우리가 임피던스를 이용해 보면 G2에 대한 G1의 제곱근이 될 것이고 또는 R2에 대한 R1의 제곱근이 되니 저항값을 이용해서 권수비 구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권수비 A는 여기는 우리가 구해야 될 값. 여기는 지금 얼마예요? R1은 I1에 대한 V1이니 I1은 1이고 여기가 900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900옴이 될 겁니다. 그러면 R1은 900옴이 될 것이고 R1은 1이 돼요. 거기에 제곱근이니 얼마가 됩니까? 권수비는 30이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30 곱하기 105V를 해보니 V1의 탭 전압은 얼마가 돼요? 3150V가 되더라 이거야. 3150V가. 자, 2차에 전류 I2를 구하시오. 자, 여기 I2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권수비 A는 I1에 대한 I2이니 I2는 권수비에다가 1차 전류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권수비는 30이고 1차 전류는 1이니까 몇 암페어 전류가 흐른다? 30암페어 전류가 흐른다. 자, 이번 문제 우리가 또 풀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필기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 문제를 보면서 이거 필기에서 풀었던 문제인데 하고 좀 익숙해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또 듭니다. 자, 16번 문제. 17번 문제예요. 22,900에 380V, 220V에 자, 30kVA의 변압기에서 공급되는 전선로가 있다. 단칸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한 선당에 허용 누설 전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허용 누설 전류의 최대값은 최대 공급 전류를 구해야 돼요. 그럼 최대 공급 전류 I는 kVA니까 루트 3분의 P가 되겠죠. P라고 하는 것은 30 곱하기 10의 3승이 될 것이고 자, 여기는 루트 3 곱하기 상관전압 22,900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그때 최대 공급 전류는 얼마가 나오냐? 45.58이 나옵니다. 45.58 암표의 전류가 흐르더라.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1차 측이 22,900이고 변압기가 있는데 한 선당이니까 자, 전원 저항은 저압 영역에서 하는 거잖아요. 22,900이 아니죠. 전원 저항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2차 측에서 저압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성간전압이니까 380이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45.58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45.58을 58에 대한 얼마? 2000분의 1의 값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설 전류는 0.02A가 나온다. 이때 절연 저항의 최소 값은 얼마가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누설 전류가 절연 저항은 누설 전류에 대한 전압이 되겠죠. 380. 그러면 0.01을 380으로 나눠 보니까 얼마가 됩니까? 19,000옴이 나오더라. 19,000옴.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절연 저항과 누설 전류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17번 문제. 이해되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